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현재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2% 정도 상승한 3,268원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제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3,200원짜리 부분 있죠. 3,200원짜리 부분에서 계속해서 물량 소화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물량수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또 이번에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또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근데 뭐 물론 100%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 터진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저점은 지지하고 있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하락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선 뭘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시장에서 ADP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1월 민간 고용지수가 32,000명 줄어들면서 2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고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 연준은 이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논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막 엄청나게 상승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제 이런 흐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악재보다는 호재를 더 크게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호재 쪽으로도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레리 핑크 블랙록 CEO가 토큰화는 금융의 미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XRP에게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XRP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을 위한 각본이다. 이런 음모론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는 XRP랑 블랙록이랑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서는 지금 뭐 소송전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블랙록이 원하는 대로 리플이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리플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토큰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리플이 진행 중인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이 일종의 정치적 연막이자 사전에 조율된 시나리오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거로 리플이 온도 파이낸스와 협력해서 미국 국채를 XRP 상에 토큰화한 점을 강조하면서 온도의 공동 창업자인 네이션 알머니 블랙록, 그 다음에 SEC 전 위원장 게리 리 갠슬러와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라는 인맥 관계를 이제 근거로 들고 있고, 특히 갠슬러 SEC 위원장이 XRP 소송을 통해서 리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면서 블랙록과의 협업 기반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리플이 소송을 하고 뭐 이제 이러는 것 자체가 리플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로 끝나게 되면은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어쨌든 미국 법원에서 인정한 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이제 지위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리플이란 코인에 대해서 뭐 기관 투자자라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물론 당연히 SEC의 전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의심스러운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XRP 레저의 토크나 로드맵이 부동산, 국채, 원자재, CBDC 탄소 배출권 등을 이제 포괄하는데 이는 블랙록이 추구하는 실물자산 디지털 저하 전략과 이제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또 최근 블랙록이 출시한 XDNA ETF와 XRP 레저상에 출시된 DNA 프로토콜의 티커가 이제 유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해당 기술이 블랙록의 데이터 기반 자산 운용 전략과 접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근거다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연준의 실시간 결제망이 XRP 레저와 동일한 메시징 표준인 ISO 20022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노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이제 근거로 작용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게 음모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다라는 건 아니기는 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XRP와 블랙록이 정말 이 음모론대로 서로 이제 좀 합작을 해가지고서는 뭔가를 꾸미고 있다, 무슨 꿍꿍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블랙록이 노리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미국 연준이 달러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장악하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블랙록이 리플을 이용해서 전 세계 자금 흐름, 그중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장악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예 음모론으로만 치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가 실제로 리플 쪽에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공을 들이고 또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XRP 레저가 소매를 줄이고 기관이 장악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재편 중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내용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XRP 레저의 소매 활동이 급감하고 있다. XRP 레저는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아닌 도매형 결제 인프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라고 하면서 XRP 레저의 소매 사용자들은 그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차세대 은행 간 결제망으로 진화 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도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이 아니라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위프트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스위프트는 1973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해 있다. 우리가 국제에서 이제 거래할 때 돈의 기준은 달러가 되는데 현재 약 200여 국가에 약 11,000개의 은행이 이 스위프트에 가입해서 국제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스위프트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신속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달러를 보내고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그 결제망이, 그러니까 은행 간에 결제하는 그 망이 스위프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만약에 리플이 정말로 이 스위프트망을 대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리플이 달러와 동일한 기준, 그러니까 달러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다른 가상화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이 나올 거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 역시도 리플이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제 음모론이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희망사항일 뿐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갖고 들고 갈 만한 그런 호재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자, 그럼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코인에 대한 정보를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44분에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인 오후 2시 49분에 11월 10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니스왑을 추천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돌파 후 현재 조정 중이다 라고 이제 이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수 가격으로 1080원 이하, 업비트 기준으로 1080원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그냥 지금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시장가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1080원이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절 가격으로 9,700원이라고 손절 가격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날 유니스왑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지금 유니스왑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드린 11월 10일 오후 3시경이 바로 이제 요 정도 가격대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1시간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1080원이 이 봉의 고점 자리이고, 그리고 제가 손절 가격으로 말씀드렸던 9,700원이 이 봉의 저점 자리 부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손절이고 이 108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문자를 바로 보지 못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수할 기회를 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지금 한 31.9% 정도까지, 뭐 거의 한 32%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5%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거예요.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던가 XRP 같이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이제 매매하다 보면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 따라서 메이저 코인은 메이저 코인대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매매하고 단기적으로 다른 코인들에서 단타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분처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100% 무료로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코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이제 알려드릴 건데, 다만 이제 이분처럼 이렇게 실제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이분처럼 이렇게 실제로 단타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가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코인들만 이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서 쓰신다던가 아니면 몰빵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험하게 매매하시지 말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한다 아니면 일당벌이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서는 매매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200원짜리가 이전에 이렇게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3,200원짜리 부근 요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의 추세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라던가 추가 매수를 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200원 돌파한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돌림 나오면서 조정받을 때 이때 신규 매수라던가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고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는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하던가 아니면은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왜냐하면 3,200원짜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해당하는 이야기인 거고, 자, 그러나 나는 단타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장기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XRP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가 되면서 즉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 유입이 들어올 테고, 그렇게 되면 XRP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과 같은 지위로 단번에 올라설 것이 분명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ETF 승인과 그에 따른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매수하셔서 물량을 쌓아가시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해서 물량 쌓아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서 계좌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정받을 때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그러니까 2차 하락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흔들 때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시간 뉴스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거래량과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드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